미시시피에서 앞길이 구말리 갔던 젊은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가 계획적인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들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이 단시간에 걸쳐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찬 안드레아 치오는 자신의 삶에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예인선에 올라 자신이 늘 꿈꾸던 선원이 되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젊은 선장이 되길 원했다. 18살부터 시작한 직장은 꽤 만족스러웠다.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일에 책임지며 돈도 제법 벌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던 그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알려준 그녀는 17살의 휘틀리였다. 크리스찬은 부모님에게 여자친구인 휘틀리를 소개시켜주며 무척 밝아 보였다.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휘틀리는 예쁘고 귀여운 어린 소녀였다. 그러나 그녀를 알면 알수록 휘틀리의 어두운 부분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평탄하게 자란 편이 아니던 휘틀리를 크리스찬은 무조건적으로 돕기를 원했다. 휘틀리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냈지만 이내 가족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머무는 것은 힘들겠다고 전했다. 가족은 그녀에게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기에 아들 크리스찬 걱정을 많이 했다. 크리스찬, 휘틀리와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는 여자친구와 자신의 형과 함께 집을 구해 나가 생활하게 된다. 크리스찬은 정말 휘틀리에게 헌신했다. 갈 곳 없는 그녀를 전적으로 지원하며 집세는 물론 생활비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랬다. 휘틀리는 남자친구의 전폭적인 지지로 크리스찬과 함께 살며 그의 것을 사용하며 살았다. 주위가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들끼리 행복했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크리스찬, 네가 죽으면 나와 아기는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어쩐지 이상한 질문을 했다. 아마도 임신한 그녀가 걱정이 많아져 선원인 그의 직업이 신경 쓰이는 듯 하였다. 여자친구의 걱정이 신경 쓰였던 크리스찬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형에게 보험에 대해 질문했다. 형 토드는 동생을 걱정하며 무슨 일 때문인지 묻자 휘틀리가 임신을 했다고 전해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토드는 그녀를 절대로 수혜자로 남기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날라온다. 가족들은 다른 부분에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크리스찬이 전에 들었던 보험의 수혜자가 전 여자친구인 것을 알고 그것에 화를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심하고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어서인지 두 사람의 사이는 악화되어 갔다. 점점 휘트리를 향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정같지 않아졌다. 2014년 2월 26일 크리스찬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체가 욕조에 담겨있는 상태였으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 집에는 휘틀리와 그의 친구 딜런이 있던 상태였다. 딜런은 크리스찬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들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출동하고 수사를 하려던 경찰들에게 경찰서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자살로 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자살이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오른손잡이인 크리스찬이 오른손을 들어 자신을 쐈다면 왜 총은 욕조 바깥과 왼편 다리 사이에 놓여 있었을까? 그가 자살을 하려 했다면 검시관은 자살이라고 확정 내리면 그만일 텐데 어째서 미확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일까?
크리스찬이 무릎 꿇고 총을 쏘았다면 총알 구멍이 어째서 일직선을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었을까?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그것이 크리스찬일 리 없다고, 그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찰은 그들에게 크리스찬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아들이 맞냐고 물어왔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들이 자살 같은 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토드도 그럴 리 없다며 아버지 말에 동의했다. 낮에 전화 통화를 한 토드에게 크리스찬은 휘틀리에게서 자신의 차를 되찾고 그녀와 헤어지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대답했다. 또 어린 나이임에도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최연소 선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척 노력하던 아들이 자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휘틀리는 크리스찬이 구매한 BMW를 몰고 다녔으며 그것을 본 딜런이 크리스찬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렸었다. 그리고 휘틀리는 그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쉼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크리스찬이 그녀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했다. 이런 의문들이 제시되자 가족들은 아들이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고 믿었다. 딜런은 경찰에 휘틀리와 크리스찬이 말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휘틀리는 크리스찬이 자살을 할 만한 낌새를 보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목격자이며 용의자인 두 사람에게 화양 여부 검사를 실행했고 둘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건 분명 의심하고 조사를 받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경찰서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을 때 가족은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온 답변은 이것은 자살이며 더 이상의 수사는 없다라는 대답만을 들려주었다. 사건 당일날 딜런과 크리스찬은 오전 11시 30분쯤에 함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딜런이 그의 돈을 모두 인출하려는 모습이 은행 보안 카메라에 잡혔다. 경찰은 이것에 대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찬이 제가 돈을 몽땅 갚기를 바랬어요. 라는 다소 믿기 힘든 답변을 해왔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크리스찬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심부름을 끝내고 오후 4시가 다 된 시각 집으로 돌아왔고 당시 휘틀리는 잠에 들어 있었으며 크리스찬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친구를 찾기 위해 집을 둘러보다 욕실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 크리스찬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911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그는 상담원에게 계단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크리스찬이 머리를 욕조에 넣고 자신을 쏘았다면 어째서 욕실 밖으로 피가 튀었을까? 그리고 그런 큰 총소리에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잠을 잘 수 있는 일일까? 휘틀리에게 화양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은 전날 친구들이랑 총 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손을 씻는다거나 샤워를 했다거나 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휘틀리는 크리스찬의 핸드폰을 감추고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끝까지 추궁하자 그제서야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건네주었다. 전화 기록에는 휘틀리가 함께 총 쏘는 연습을 했다는 친구로부터 7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다. 이것에 대해 가족이 그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어쩌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휘틀리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가 경찰 신문에서는 총을 쏘았다고 대답하며 오락가락했고 나중엔 자신이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있고 나중에 휘틀리에게 뭐가 진실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딜런이 위층으로 올라가 그를 발견했다는 대답을 2번의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그와 나눈 문자 내용은 그들이 경찰에 말한 내용과는 달랐다. 딜런은 위층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딜런이 확인하라고 해서 내가 확인했는데 죽었어. 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으로 보아 그들이 제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누가 보아도 딜런과 휘틀리의 대답들은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했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그날 밤에 풀어주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총기의 위치였다. 한 전문가는 크리스찬이 방아쇠를 당기고 이후에 다시 근육을 사용해 총기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알 구멍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다. 총알 구멍이 벽에 나 있었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의 시신 바로 뒤라는 점이다. 박사는 크리스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누군가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다.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한 것은 이 조사는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진들을 크리스찬의 가족들이 모두 확인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어쩌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조사만 이루어졌었더라면 단숨에 범인들이 체포됐을 것이다. 어째서 경찰들은 이 미심쩍은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질문을 건넸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